자, 첫 번째 이제 질소 원자의 카이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화합물. 아미노화합물은 NR3라고 지정이 되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알기 3개가 모두 다 다른 경우, 즉 질소 원자에 R1, R2, R3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이제 아민 화합물에서 이 경우는 질소 원자가 혼성화가 sp3잖아요. 그래서 sp3 혼성이고 결합된 3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른 경우, 즉 R1, R2, R3가 다 다른 치환기인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CIP 규약에 따라서 치환기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비공유 전자쌍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이제 4번을 지정받게 되고요. 자, 탄수환자 같은 경우는 치환기 4개가 모두 다 다르면 그냥 카이란 탄수 원자가 됐었죠. 질소 원자는 치환기 3개가 다르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경우,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두 거울상 화합물이 각각 분리가 되고 상호 변환하지 않아야 돼요. 자, 요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질소 반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자, 일반적인 사슬형 아민 화합물이나 삼원한 고리를 제외한 고리형 아민 화합물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이게 몇이죠? 80kJmol이에요. 80kJm 정도의 에너지로도 두 거울상의 산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거울상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형태가 R이라고 하는 절대 배양으로 질소 원자가 지정이 됐어요. 그럼 그거의 거울상 화합물이 되면은 S라고 하는 이제 절대 배양을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게 상호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슬형 아미노 화합물이나 삼원한 고리를 제외한 고리형 아미노 화합물의 경우에는. 그럼 R과 S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우에는 카이랄 질소 원자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상호 변환하는 게 뭐 때문이다? 질소 반전 때문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서 설명드린 이제 아미노화합물이죠. R1, R2, R3가 다 다른 거예요. 자, 질소 원자 sp3 혼성이고 지금 하나의 sp3 혼성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질소 반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몇이냐? 21kJmol이에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아민 화합물이 그냥 실온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받는 에너지가 80kJmol이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뛰어넘고도 남기 때문에 이 질소 반전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질소 원자가 sp3 혼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sp3 혼성이 sp2 혼성으로 변화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p 오비탈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혼성화는 변화가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거는 방향적 화합물 파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 sp3 혼성인 게 sp2로 바뀌면서 p 오비탈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오비탈의 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과정이 아니라 얘는 가능한 과정이에요. 자, sp3 혼성이었던 게 sp2로 바뀌면서 p 오비탈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결합이 4개였었고 그 하나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이제 비공유 전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sp3, sp2 원자로 sp2 이제 혼성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합 3개를 만들고 지금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sp3 혼성 오비탈에 존재했던 비공유 전자쌍을 어디에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p 오비탈 쪽으로. p 오비탈 쪽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전달해 놓은 거죠. 그럼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R형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위쪽 편 로브와 아래쪽 편 로브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쌍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왼쪽 편 형태와는 다르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그 오비탈이 아래쪽 편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는 다시 sp2에서 sp3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위치가 다른 거죠. 자, 만약에 이 형태가 R이라고 하는 절대배양이 매겨진 형태였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에서 질소 원자는 S라고 하는
절대 배양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R폼과 S폼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앞쪽에 다 설명드렸던 카이라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해야지만 오비탈의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질소 원자는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 R폼이라고 지정되었던 게 빠르게 S폼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소 원자를 카이라라는 질소 원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소 반전이고요. 자, 그러면 질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은 무조건 카이라라는 질소 원자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제가 여기서 질소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공유 전자쌍이었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성이 없는 형태가 있을 수 있죠. 4차 암모늄염. 4차 암모늄염은 형식 변화로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지만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 원자는 sp3로 고정돼 버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sp3 혼성 오비탈이 sp2 오비탈과 p 오비탈을 가진 형태로 변성이 되려면 반드시 최소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혼성화의 변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질소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날 수 없고, 메틸기, N프로필기, 에틸기 수소 원자죠. 취향이 어떻죠? 4개가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변성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카이라라는 질소 원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당연히 수소 원자가 4번째일 거고, 여기는 탄소 하나, 여기 3개, 2개짜리잖아요.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4번 치환기가 대시에 존재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따져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이거 뭐죠? S폼을 가지고 있는 4차 암모늄염 화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지리딘 골격을 가지고 있는 아민 화합물인데, 아지리딘은 삼원한 골격에 질소 원자가 포함된 형태. 이 골격을 우리가 아지리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쪽에 3원한 고리 형태를 빼고는 4원한부터는, 4원한은 다소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데, 5원한, 6원한 같은 경우는 뭐 질소 원자의 그 자유로운 질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5원한, 6원한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원자는 질소 반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4원한은 다소 애매하긴 한데 가능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물론 치환기에 따른 다르겠지만 4원한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3원한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질소 원자가 고리형 3원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sp3 혼성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도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니까 sp3 혼성 오비탈이었던 게 4개 sp3 혼성 오비탈이 3개 sp2 오비탈과 p 오비탈로 변성을 해야 되는데, 자, 고리형 3원한은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60도죠. 자, sp3 혼성일 때는 109.5도였어요. 109.5도였던 게 60도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sp2 혼성으로 바뀐다? 얘는 120도죠. 120도가 60도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109.5도에서 60도로 줄어들면 고리 스트레인이 큰데 120도로 존재하는 게 60도로 줄어든다. 그럼 줄어드는 각도가 더 큰 거잖아요. 당연히 고리 스트레인이 훨씬 더 크게 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3원한 골격상에서 만약에 질소 반전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80kJmol의 에너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지리딘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가열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왼쪽 편 구조와 오른쪽 편 구조가 상호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즉 R폼이면 R폼, S폼이면 S폼으로 된 형태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질소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R폼, S폼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질소 원자는 카이라나 질소 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가 이제 트래거 염기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 질소 원자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 하나씩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 다 뭐냐면 혼성화 sp3입니다.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니까 sp2 오비탈과 p 오비탈로 변성을 할 수 있는데,
자, sp2 오비탈은 무슨 형태죠? 평면 삼각형 배양이죠. 그런데 지금 트래곤기처럼 이 질소 원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묶여 있는 형태라고 보면은 이게 묶이면서 평면 삼각형 배양을 만든다. 이 묶인 걸로 인해서 평면 삼각형 배양을 만들 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묶여있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sp2 혼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면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폼도 이 질소 원자도 카이라란 질소 원자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원자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냥 사슬형은 당연히 질소 반전이 일어나고요. 고리 형태에서도 5원한, 6원한의 질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에서 존재하는 질소 원자는 카이라란 질소 원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 4차 암모늄 염 형태라든지 고리의 크기가 작은 아지리딘 골격, 3원한 골격이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질소 반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질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치환기 3개 혹은 암모늄 연 같은 경우는 치환기 4개가 모두 다 다르면 카이라란 질소 원자가 된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원자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와 비슷하죠. 질소 원자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핀과 같은 삼가 인화합물도 인원자에 서로 다른 3개의 치원기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 경우도 CRP 규약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pH3만 하더라도 그 반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즉 인이기 때문에 뭐 2인 반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소 반전과 같은 컨셉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132kJ/몰입니다. 80kJ/몰의 에너지를 뛰어넘죠. 자, 특별히 더 에너지가 추가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카이라란 인 원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4번이 되겠죠. 우선순위가 제일 낮으니까. 탄소, 탄소, 탄소인데 지금 여기는 탄소 원자의 수소, 수소, 탄소고요. 여기는 수소, 수소, 수소죠. 탄소, 탄소, 탄소는 다 동일해요. 그럼 수소, 수소, 수소. 여기는 탄소, 수소, 수소겠죠. 자, 그럼 여기 탄소는 지금 이쪽 편으로 탄소, 여기로도 탄소, 파이 결합 하나 끊어주면서 여기 붙어 있던 탄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어디가 제일 높죠? 얘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은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럼 얘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조금 구조가 복잡한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치환기 우선순위만 따지면 치환기를 다 그릴 필요 없이 번호만 매겨주시면 돼요. 4번이 되고 지금 이 구조를 잘못 그렸네요. 실선이 자, 여기는 실선이겠죠? 여기 세기랑 대시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돼요. 여기가 4번이 되고 여기 2번이 되고 1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4번을 어디로 보내는 거?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 결합 고정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4번이 일로 갔고요. 그럼 3번이 일로 오겠네요. 1번은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2번은 일로 왔습니다. 그럼 4번이 대시에 존재하니까 1번, 2번, 3번 그대로 따져주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거 그게 무슨 배양이죠? R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핀 옥사이드 화합물에 존재하는 인 원자도 결합된 3개의 치원기가 다르면 카이랄성 중심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포스핀 옥사이드는 공명 구조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를 구분을 일단 해볼게요. AR1이라고 놓고 AR2라고 놓을게요. 자, 우선 이 인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산소 원자, 탄소 원자, 여기 탄소 원자예요. 우선순위 매겨보면 당연히 산소 원자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CH3기가 4번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다 동일한데 이쪽 편으로 5 메톡 시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보면은 이쪽 편 탄소 원자 골격 쪽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고요. 이쪽 편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선 공명부 쪽부터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 편으로 CH3기,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AR1, AR2가 돼요.
자, 우선순위 매겨보면 얘가 1번이었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 되네요. 지금 세기 쪽으로 4번이, 대시 쪽으로 4번이 존재하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따져주면 되겠죠. 1번, 2번, 3번 무슨 방향으로 들죠? 반시계 방향으로 들죠? S폼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황원자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자도 삼가 설포늄 염화합물을 볼 건데, 삼가기 때문에 결합이 3개인 거예요. 그럼 S에 이렇게 R1, R2, R3고요.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황원자가 플러스 1을 가지게 되죠. 요게 삼가 설포늄 염화합물이고, 이 경우에도 R1, R2, R3가 모두 다 다르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라고 보면은 카이라란 황원자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CIP 규약에 따라서 우선순위 매길 수 있죠. 자, 황원자도 인원자와 비슷하게 반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카이라라는 성격을 가지게 돼요. 요 세 가지 전제 조건, 요 세 가지 치환기가 서로 다르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고 부르는 셈이죠. 보통 셈이라고 생물 쪽에서는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고요. 자, 여기 지금 황원자는 카이라라는 황원자입니다. 왜?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고 CH3기, CH2의 탄소, CH2의 다른 치환기이기 때문에 지금 결합되어 있는 4개의 치환기가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보면은 얘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얘가 3번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를 비교해보면은 동일하죠. 그러면 이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거는 수소, 탄소네요. 여기 붙어 있는 건 뭐죠? 여기도 수소, 탄소네요. 얘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탄소 원자에 여기까지 지금 동일한 거예요. 여기 탄소 원자에 여기까지. 그럼 여기 탄소에 붙어 있는 거는 뭐죠? 수소 2개에 탄소네요. 그렇죠? 여기 붙어 있는 건 뭐죠? 여기 탄소에 붙어 있는 거는 산소, 탄소, 수소죠. 우선순위 뭐가 높죠? 얘는 산소 원자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이쪽 편 결합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얘가 1번이 될 것이고 얘가 2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결합만 따서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얘가 4번이고요. 얘가 3번이고요. 여기가 2번, 1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 4번이 어디로 간 거? 대시로 간 거. 그럼 1번 1로 보내주고 2번 1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골격상에서 3번, 여기가 고정된 거죠. 여기가 고정. 3번 고정하고 2번 1로 넘겨줬고 4번 1로 넘겨주고 1번 1로 넘어가네요. 자, 그럼 4번이 지금 대시에 존재하니까 1번, 2번, 3번 그대로 돌려주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은 S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원자는 S배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셀폭사이드는 이렇게 존재하는 화합물이에요. R1, R2가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됩니다. 자, 그러면 R1, R2 그리고 산소 원자도 하나의 치환계를 보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니까 여기도 4개죠. 이것도 공명구조 그려보시면 이렇게 결합을 옮길 수 있고요. 마이너스 R2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S메포라졸이라고 하는 이제 PPI라고 부르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인데, 자,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4번이죠. 우선순위 가장 낮은 거. 당연히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번이 될 거예요.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 원자. 지금 탄소는 동일하니까. 그럼 그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여기는 수소, 탄소고요. 여기 탄소에 붙어 있는 거는 질소, 여기 하나 끊어내면 또 질소죠. 질소네요. 제일 높은 거 여긴 질소, 여긴 제일 높은 거 탄소. 우선순위 어디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죠. 1번,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결합이 실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선순위만 따지면 이 RS를 따지기 위해서 회전을 시킬 때는 그냥 번호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가 우선순위 제일 높고 여기가 1번, 그럼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고 3번이네요.
자,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 4번이 되네요. 4번이 어쨌든 제일 뒤쪽 결합이 존재하니까 그대로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S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